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윤상 기자님과 함께하는 책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설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네, 소설. 장편 소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소설은 아니고. 전쟁 소설 아니죠. 네, 전쟁 소설은 아닌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참혹하잖아요. 네. 거기서 있었던 어떤 깨달음, 내지는 뭐, 구도의 길, 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영국에 있었던, 네. 영국 작가. 정확하게 말하면 영국 작가가 썼는데 네네. 소설 속의 인물들은 미국인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영국 작가가 쓴 뭐 2차 세계대전 네 이제 나왔지만 사실은 1차 세계대전에서 느꼈던 어떤 진리가 뭐냐? 구도의 길 찾는 구도의 길을 찾는 주인공 한 명을 중심으로 젊은이의 그리고 이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은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세속적인 인물들이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구원해주고 싶었던 여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뭐 친구들이라든지 뭐 삼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책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2025년 처음으로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이게 면도날이라는 책입니다. 민음사에서 나온 서머슨 모험. 서머슨 모험은 뭐 인간의 굴레에서 달과 육펜스. 인간의 굴레에서는 저는 못 읽어봤고요. 달과 육펜스는 읽어봤는데 저는 서머슨 모험의 두 번째 작품이 되겠네요. 면도날이라는 작품입니다. 면도날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여기 그러면은 이제 구성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주인공은 넬이라고 봐야 됩니까? 구도자니까. 그 주인공은 소위 이제 말해서 이제 넬이라는 젊은 사람이 젊은이가 있는데 1차 세계 대전에 육군 항공대로 비행기 조종사로 참전한 군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군 비행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디즈니하고 좀 비슷하더라고요. 나이를 속여서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 육군 항공대를 지원해서 1차 세계 대전 때 그 비행기를 전투기죠. 전투기를 조종했던. 1차 세계대전 때 전투기를 이렇게 조종할 정도면 굉장히 엘리트거나 아니면 엘리트 집안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집안은 이제 고아예요. 고아인데 아버지 친구분이 좀 이제 중상층. 근데 이제 중상층. 중상층. 걷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키웠죠. 키웠죠. 그 의사 직업이 이제 의사분이셨는데 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커서 그냥 평범하게 하면은 좋은 대학교 가고 이런 이제 코스를 밟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1차 세계대전 때 참전은 단지 이제 이유는 단순했어요. 비행기를 타보고 싶다. 그래서 나이를 속이고 이제 참전한. 아무나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어찌됐든 인물은 굉장히 준수한 체격과 외모를 가졌다. 영국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레디메인이라고 하는. 이 읽으면서 계속 배우가 생각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났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참전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참전을 했죠. 참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좌충우돌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 자기에게 어떤 인생의 질문 이걸 갖다가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찾아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 크게 전쟁 장면이 막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 중요한 부분도 아니고 그게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가 있냐면 굉장히 유쾌한 친구를 만나요. 같은 이제 전투 비행사인데 비행단에서 비행단에서 이제 자기를 구하고 죽게 됩니다. 추락을 하면 죽게 되면서 봤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깨달음을 느낀 거죠. 그래서 제대를 하고 왔는데 사람이 180 바꿔져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렐이라는 인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보이더라. 그래서 이제 삶과 죽음,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신은 뭔가, 그리고 그 정의로
있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이 왜 그런 죽음을 맞게 돼야 되는가? 그러니까 레닌은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네네. 실존주의 네네. 문학이라든가 실존 철학들이 네. 아마 1차 세계대전 뒤에 네. 레닌은 아마 실존에 대해서 네. 상당히 고민을 했었던 청년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온 것은 1차 세계대전 때 나온 건 아니죠? 이 책의 배경은 네. 1920년에서 1940년까지가 예, 예. 배경이고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가 공군 비행사로 참전했었던 이야기들은 간략간략하게 이렇게만 나오고 그렇죠. 한 몇 줄밖에 안 나오죠. 네네. 실제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그게 네. 이제 주 네. 포인트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 작품은 1944년도에 44년도. 44년도니까 2차 세계 대전이 한창 중일 때죠. 거의 이제 마무리. 예. 이제 한창 중일 때라고 봐야겠죠. 네네. 그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내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리가 정말 사랑했던 여자. 또 레리가 진짜 사랑을 했고 그 여자도 레리를 평생을 사랑한 이사벨이라고 하는 이사벨 동네에서 자랐고 이사벨은 상당히 미인으로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그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그 미망인의 딸로 나오고요. 예. 이 이사벨의 삼촌이 또 유명한 그 속물이죠. 속물이긴 해요.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뭐 속물이라는 게 왜 이 소설에서 이제 중요한가 하면 내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실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물질 외적인 그렇죠. 정신적인 부분을 찾고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부분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진 그래서 속물이라고 속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평범하지만 부자 거죠. 지금도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젊은이들이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하여튼 뭐 그런 물질을 추구하는 삼촌이 굉장히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그 다음에 그 상류층 파티에 빠지면 안 된다. 사교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삼촌이 나옵니다. 이사벨의 삼촌. 근데 외삼촌이죠. 외삼촌. 이사벨의 외삼촌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사벨은 레리하고는 평생 살아갔지만 결혼하지 못했다. 결혼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이사벨은 레리가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레리를 사랑하지만 근데 레리는 물질적인 것도 좀 갖추고 그게 사실은 이사벨로서는 굉장히 필요했던 거죠. 서머셋 몬은 그 후반에 여기 이제 작품 후반에 이사벨에게 굉장히 독서를 날려요. 왜 내가 레리를 평생을 사랑을 하는데도 레리는 나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 하니까 너 이사벨 네가 파혼한 이유는 다이아몬드와 대저택이 필요해서였잖아 라고 이야기를 다이아몬드나 대저택을 줄 수 있는 남자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레리는 그걸 못 줬다 이거죠. 그레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레이는 증권회사 헨리 그레이의 아들인데 매튜 그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증권 업계 같은 동네에 살았던 시카고 업계에 굉장히 중견 그 증권회사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중견 증권회사의 사장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도중에 29년도가 되면 그 유명한 경제 대공황 때 그렇죠.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갖다가 사실은 그레이한테 이사벨은 해준 거다. 그레이를 사랑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레이는 자기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남자.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레리한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레리가 어떻게 보면 구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자가 한 명 나오더라고요. 이제 소피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소피도 어차피 그 마을에서 같이 살았던 그러니까 같이 자랐던 다 친구들이에요. 나이 터울은 한두 살 이렇게 터울은 있습니다만 이제 소피가 나오는데 소피는 굉장히 이 책에서 보면은 똑똑하고 그러게 미모가 튀어나지는 않았지만 매력적인 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평범한 삶을 삽니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아요. 근데 이 여자의 영혼을 무너뜨린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여자인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이 이제 그 음주운전이죠. 문화생활을 하러. 네, 문화생활을. 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냥 외출을 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소시민이라든지 MZ 세대가 뭐 부인하고 같이. 뭐 지금으로 보면은 중산층 정도 되겠죠. 예. 이렇게 가가지고 뭐 영화도 보고 뭐 외식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런 평범한 삶인데 아이도 이제 사실은 갓난아이긴 어린 아이긴 한데 데리고 다니면서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근데 그걸 분기시켜버린 사건이 음주운전 상대방이 음주운전인데 반대편에서 그러니까 정면으로 박은 거죠. 시속 뭐 130km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하고 아이가 죽고 소피만 큰 부상을 입고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제 소피가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어떤 현실이라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이 자기만 혼자만 살아남은 죄책감이 남아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살지 않고 그냥 뭐냐면 자기 삶을 망가뜨려 버리겠다. 삶을 놔버린 거죠. 저는 영혼이 다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여성분이 그걸 잊고자 제일 처음에 이제 술에 손을 대겠죠. 술을 먹고. 술하고 또 다른 약 같은 것도 손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또 그 질 나쁜 남자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망가뜨리는. 오히려 망가뜨리는 길을 가죠.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좀 그때가 이제 1920년대 이전이었습니까? 여자가 이제 그런다 그래서 친척들이 돈을 모아서 파리로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쫓아버리는 거죠. 파리에 가서도 뭐 그런 것을 갖다가 계속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파리로 옮겨지게 된 계기는 뭐냐면 엘리엇 외삼촌 엘리엇이라는 사람도 유럽의 사교계에 상당히 이름이 있는 사람이고 부유하고 그리고 또 20년대에 그 대공황으로 망해버리지 않습니까? 파산되고 돼서 쫓겨나가게 된 게 그러니까 그 이사벨 가족 그레이 가족이 또 파리로 오게 되고 엘리엇 삼촌이 또 후원을 해주면서 또 그러게 되고 레리도 파리에 있었게 됩니다. 수잔도 그러니까 이게 수잔이 아니라 소피도 파리에 있게 되고 그러면서 레리가 또 소피를 보게 되고 공간을 갖다가 그쪽으로 옮긴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소설을 갖다가 쓰는 데서 그렇게 공간이 바뀌면 뭐 관계라든지 어떤 구성들도 뭐 바뀐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친척들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또 가면 자기가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더 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못했던 것들 갖다가 조금 더 경건하게 사는 거라든지 하지만 바꿀 수도 있고 하지만 소피는 거기에서 더 방탕하게 나라까지 가죠. 이제는 그 아편과 술로 찌들면서 빈민가에서 그 빈민가는 뭐냐면 이사벨이 상류층만 보고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뒷골목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엘리엇이 뒷골목 볼 곳도 없지만 단 하룻밤이라면 한번 봐라. 서민들은 이렇게 산다. 그래서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피를 만나게 됩니다. 소피를 갖다가 발견하게 된다. 그러면 레리는 소피를 갖다가 그때 만났게 돼요. 그것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피에 대해서 레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 이제 묘사된 소피의 얼굴을 보면은 칙칙하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나락으로 간 그 천박한 여자로 나옵니다.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피부도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겠죠. 얼굴 머리색도 그렇고. 근데 레리는 이 여자를 구원해 주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소피와 결혼을 하겠다. 근데 이사벨은 레리를 갖다가 죽을 때까지 사랑해요. 그렇죠. 레리도 이사벨을 갖다가 사랑하는데 레리는 이사벨은 벌써 그레이랑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그건 너의 선택이었으니까 너의 행복을 바래줄 뿐이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는데 이사벨은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이사벨이 참지를 못한다. 이사벨이 참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어떻게 저런 여자랑. 그러니까 내리를 사랑하는데 저 여자를 만나면 내리도 불행해질 그렇죠. 거라고 하는 생각 일부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저런 여자에게 하는 것은 자기 자존심이 맞습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두 가지가 충돌로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의 마음 때문에 이사벨은 이 상황을 참지 못하게 됐죠.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하나 내리죠. 예. 교묘하게. 예. 그 부분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찾기 바랍니다. 여기 이야기를 해도 거의 스포일러가 아니 우리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는 함정. 네, 함정이죠. 함정. 그러니까 뭐 시간차로 해가지고. 근데 요게 참 재밌는 부분이라서 반전일 수도 있고. 이건 스포일러로 남겨놓겠습니다. 우리 다 이야기하면 이 책을 안 읽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런 것이 돼서 결국 결혼이 파탄 나죠. 예, 파탄 나고 소피는 죽게 됩니다. 네. 예, 나중에 참혹한 그리고 사라져 버렸고. 예. 그리고 소피가 그 행동을 갖다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해설을 해주는. 서머셋 몸이 이제 해설을 해주죠. 거기에 대해서 마치 추리소설처럼. 그런데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편 소설인데 장편 소설이다 보니까 장으로 나눴더라고요. 7장까지. 네네. 그 중에서 뭐 6장에 대해서는 이제 이 작가도 제일 앞에 이 장은 솔직히 안 읽고 건너뛰어도 상관없다. 그 책의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이건 레리하고 자기에게 어떤 자문 같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건너뛰어도 상관없지만 이건 서머셋 몸의 이야기입니다. 없지만 내가 이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6장 레리하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으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뭐 낚시입니까? 한마디로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지루하고 저하고는 좀 맞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서양 분들에게는 인도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약간 신비주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신비주의. 한마디로 말하면은 저는 이걸 뭐 오리엔탈리즘으로 봐야 될지 어때야 될지는 오리엔탈리즘적 사고방식도 포함되어 있고 서양 사람들이 물질로만 가다 보니까 동양 철학에 대한 어떠한 동경 같은 거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은 정신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구나 좀 과장된 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도 철학이 이제 윤회 아닙니까? 한마디로 이제 파괴를 하고 파괴를 해야만 창조가 되고 그 다음에 현세가 이루어진다. 이게 계속 사이클, 서클 오브 라이프 계속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그 틀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회 이야기고 뭐. 그걸 갖다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사실. 알려주는 거죠. 레디의 입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윤회적인 요소들도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조금 이제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유교도 배우고, 불교도 배우고, 대한민국 특히서 뭐 기독교도 조금씩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서양 사람 그때 당시에 서양 사람들의 눈에서는 굉장히 이게 신비스럽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내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동양 철학적인 사고방식, 물질 중심이 아니라 정신 중심의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삶의 철학적 의미는 삶이란 무엇이냐?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거 하는 것이 어떤 그 구분들이 어떻게 있을 것이냐.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가 해주다 보니까 요즘에 보면은 이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뭐 물질적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MZ 세대라고 하시는 분들이 MZ 세대. 그러니까 돈. 물질을 갖다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보다는 결국 아파트 뭐 우리가 서울에는 살 수가 없고 그리고 수도권에서 아파트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돈
갖다 물질을 갖다 투자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쪽에 자기의 뭐 삶이라든지 이런 거 풍요롭게 하는데 조금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삶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짙게 깔려 있죠. 네. 뭐냐면 그렇게 살아본들 예.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건데 그럼 인간의 삶이 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나. 뭐 그러면서 그런 것도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또 있다. 그래서 면도날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오래전에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책도 뭐 2006년도에 네, 원래 이제 예. 출판사랑 민음사 뭐, 예, 민음사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을 갖다가 보는데 마지막 한마디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여기 면도날이라고 보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파니샤드의 그 저기 격언에서 나와요. 이 앞 부분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니까 면도 칼에 날카로운 칼날을 넘어서기는 어렵나니 그러므로 현자가 이르노니 구원으로 가는 길 역시 어려우니라. 여기에서 이제 면도칼이라고 나오는 거거든요. 면도날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제 한마디가 뭐냐면 삶에 정답은 없다. 아, 삶의 정답은 없다. 예.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 이 소설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그렇게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그냥 삶을 선택한 사람들만 나오는 것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갖다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갖다가 한 번씩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뭐 2024년도에 그래서 저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저는 왜 이 책을 선정을 하게 됐냐면, 사실은 이제 이제 페이스북을 이제 쭉 하는데, 페이스북에 보면은 간간히 그 불특정 분들이 이제 뜨긴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읽었다 저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이제 추천을 해주거든요. 거기에서 딱 봤는데, 서머셋 모험의 면도날이라는 책이 딱 들어와서 한번 읽어보자.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제가 책을 진짜 못 읽기로 하면 진짜 오래 읽거든요. 500페이지 넘으면 보통 한 달 정도 읽어야 되는 건데 이틀 만에 다 끝낼 정도로 제가 이틀 읽었으면 가독성도 좋고 흡입력도 좋다. 꼭 읽으면 뮤지컬의 한 장면도 생각나고 영화의 한 장면도 이 작품이 벌써 2번 영화가 됐더라고요. 할리우드에서 2번 영화가 됐는데 그 정도로 가독성이 좋습니다. 가독성이 좋고 서머셋 모험이 워낙에 스토리텔링이 좋아서 오페라 이야기 하시니까 뭐 12월 말에 폭망했던 토란도트가 생각이 납니다만 토란도트 폭망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제가 이틀 정도 읽었으면 여러분들은 단 하루 반나절 정도에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500페이지라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읽을 수 있다. 민음사가 이런 세계 문학 전집은 계속해가지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민음사 거 몇 권이 있는데 그 목록을 보면 참 읽고 싶은 책들도 많거든요. 너무 많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뭐 이제 골라서 읽는 편이죠. 해년마다 뭐 어떤 책이 또 나올 거라고 이렇게 광고도 해주기 때문에 책을 한 권 사면 그 다음에 읽을 책이 자동으로 이렇게 결정되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오늘은 면도날 면도날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인도의 경구죠. 인도 경구를 책 제목으로 한 서머셋 모험의 책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책 소개해 주시죠.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것도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올려놓으셨길래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어느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요즘에 다양한 변호사를 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